그는 방을 취소시키고 홀로 가로질러 레스토랑으로 걸어갔다. 푸아로가 급사에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올려놓았다. 정말 반갑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로군요. 푸아로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머리를 짧게 자른 땅딸만한 중년 남자였다. 그는 기쁜 듯 미소 짓고 있었다. 푸아로가 벌떡 일어섰다. 부크 씨, 푸아로 씨. 부크는 벨기에인으로 국제 침대차 회사의 중역이었고 전직 벨기에 경찰로 화려한 공적을 쌓아온 푸아로와는 오래전부터 친분을 유지해온 사이였다. 먼 곳까지 오셨군요. 시리아에 좀 볼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럼 언제 돌아가십니까? 오늘 밤입니다. 잘 됐습니다. 나도 그렇답니다. 일이 있어서 로장까지 갑니다. 그럼 심플로 오리엔트 특급을 타시겠군요. 맞아요. 방금 전에 침대차 예약을 부탁했지요. 여기서 며칠 머무를 생각이었는데 중요한 일이 있으니 곧 영국으로 돌아오라는 전보를 받았습니다. 아, 부크가 한숨을 내쉬었다. 늘 사건이로군요. 하긴 당신은 최고의 탐정이니까요. 제대로 한 것도 없는걸요. 뭘. 에르큘 푸아로는 겸손해 보이려고 애썼으나 당연히 잘 되지는 않았다. 이따가 봅시다. 부크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그가 사라지자 에르큐 푸아로는 수프를 수염에 묻히지 않으면서 먹는 일에 몰두했다. 그 어려운 작업을 완수하고 나자 푸아로는 다음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다. 레스토랑에는 6명의 사람이 있었고 그 6명의 사람 중에도 특히 2명이 에르큘 푸아로의 흥미를 끌었다. 그 2사람은 그다지 멀지 않은 탁자에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사람 좋아 보이는 30대의 젊은 남자로 미국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작은 탐정이 주의를 끈 쪽은 그 젊은 남자가 아니라 그의 동행자였다. 그는 60대의 노인이었다. 약간 떨어진 곳에서 보면 자선 사업가 같이 자상해 보였다. 약간 벗겨진 머리와 둥근 이마. 가지런하지는 않아도 대단히 흰 이빨을 드러내며 미소 짓고 있는 입. 그 모든 것이 그를 자비심 넘치는 성격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오로지 2 눈만이 그런 인상이 거짓이란 걸 알려주었다. 쑥 들어간 작은 2 눈은 교활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젊은 동행인에게 뭐라 말을 하면서 실내를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한순간 푸아로에게 멈추었는데 그 시선에는 기묘한 저기와 부자연스러운 긴장감이 들어있었다. 그런 다음 그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계산하게 헥터. 그의 목소리는 약간 신듯한 음성으로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상했고 위험한 느낌이 묻어났다. 푸아로가 휴게실에서 친구와 다시 만났을 때 아까의 2사람은 막 호텔을 떠나려는 참이었다. 그들의 짐이 아래층으로 운반되고 있었고 젊은이가 작업을 감독하는 중이었다. 잠시 후 젊은이가 유리문을 열고 말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라첸 씨. 노인이 알았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저 2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푸아로가 물었다. 미국인이로군요. 부크가 말했다. 확실히 미국인이 맞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저 사람들 인상에 대해 물은 겁니다. 젊은이는 꽤 친절해 보이는군요. 다른 쪽은? 솔직히 말해 난 그 사람한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상이 좋지 않으니까요. 당신은요? 에르큐 푸아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레스토랑에서 그 사람이 날 스쳐 지나갈 때 기묘한 인상을 받았답니다. 마치 야수가 아주 사나운 동물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점잖은 사람으로 보이던데요. 물론 그렇죠. 그 사람의 몸, 그 우리 자체는 너무나 점잖죠. 하지만 철창 너머로는 사나운 야생동물이 밖을 내다보고 있답니다. 당신은 상상력이 부족하군요. 부크가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악마가 바로 내 옆을 지나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 고상한 미국 신사가요?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악인이 있으니까요.
부쿠가 유쾌하게 말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지배인이 그들에게로 다가왔다. 걱정스럽고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지배인이 푸아로에게 말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생님, 1등실 침대 칸이 하나도 없다더군요. 부쿠가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요즘 같은 때에? 공동 취재단이라도 있나 보군. 아니면 정치가들인가? 정중하게 부쿠에게로 돌아서며 지배인이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아마도 그런 모양입니다. 좋아, 좋아. 부쿠가 푸아로에게로 몸을 돌렸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다른 해결책이 있으니까. 16호실은 언제나 비어있죠. 차장이 알아서 처리해 줄 겁니다. 그는 미소를 띠며 시계를 보았다. 갑시다.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역에서 부쿠는 가식 제복을 입은 차장을 정중한 인사를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방은 1호실입니다. 부쿠가 진꾼을 불렀다. 진꾼들이 목적지가 씌어진 표찰이 붙은 화물차 중간으로 짐을 밀고 갔다. 이스탄불, 트리에스테, 칼레. 오늘은 10,000원이라고 들었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오늘 밤에 여행하기로 작정을 한 모양입니다. 자네가 여기 계신 신사분께 방을 하나 마련해 드려야겠네. 이 사람은 내 친구일세. 16호실을 쓰면 되겠지? 그 방도 이미 찼습니다. 뭐라고? 그 16호실도? 이해를 구하는 시선이 오간 다음 차장이 미소를 지었다. 차장은 키가 크고 누르스름한 안색이 중년 남자였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엔 워낙 손님이 많아서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딘가에서 회의라도 열리는 건가? 단체 손님이라도? 부쿠가 화를 내며 물었다. 아닙니다. 그저 우연일 뿐입니다. 우연히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밤에 여행하기로 작정했나 봅니다. 부쿠는 신기가 불편한 듯 소리를 냈다. 베오그라드에 아테나발 열차가 있을 겁니다. 부쿠레우슈티, 파리행 열차도 있을 테고. 하지만 베오그라드에 도착하는 건 내일이지. 문제는 오늘 밤이로군. 2등실 침대는 빈 게 없나? 2등실 침대가 있긴 합니다. 좋아, 그런데? 하지만 여자분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이미 어떤 숙녀분이 독일인 하녀가 그 방을 쓰고 있어서요. 저런, 그거 참 일이 꼬이는군. 부쿠가 말했다. 괜찮습니다. 난 보통 열차로 여행하면 됩니다. 푸아로가 말했다. 안 돼요, 안 돼. 부쿠가 다시 한번 차장에게 돌아섰다. 손님들은 모두 도착했나? 차장은 망설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사실은 아직 한 분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취소가 되었나? 아닙니다. 2등실이 7번 침대입니다. 8시 56분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군가? 차장이 승객 명단을 뒤져보고 대답했다. 영국인으로 이름은 AM, 해리스 씨입니다. 이름에서 좋은 예감이 느껴지는군요. 난 디킨스를 읽어보았지요. 해리스 씨는 오지 않을 것 같군요. 푸아로가 말했다. 이분의 짐을 7번 침대로 옮겨주게. 만약 해리스 씨가 온다 해도 너무 늦었다고 말하면 될 걸세. 그 칸을 그렇게 오랫동안 비워둘 수 없었다고 말일세.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을 거야. 해리스라는 사람한테 신경 쓸 거 없어. 부쿠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차장이 말했다. 차장은 푸아로의 짐꾼에게 짐을 갖다 놓을 장소를 알려주었다. 그런 다음 푸아로가 열차에 올라탈 수 있도록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맨 끝쪽에 있습니다. 제일 끝에서 2번째 칸입니다. 푸아로는 조금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침실 밖에 나와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푸아로는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공손하게 실례합니다. 반복했다. 마침내 배정받은 방에 도착했다. 안쪽에서는 토카틀리안 호텔에서 본 키 큰 젊은이가 여행 가방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푸아로가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이가 얼굴을 찡그렸다. 미안합니다만 방을 잘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수고스럽게도 불어로 다시 한번 말했다. 푸아로는 영어로 대답했다. 당신이 해리스 씨인가요? 아니요. 제 이름은 맥퀸입니다. 그때 푸아로의 등 뒤에서 차장이 사과하는 듯한 숨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차에 빈 침대가 없어서요, 손님. 이 신사분께서 이곳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말을 하면서 차장은
통로 쪽 창문을 밀어 올리고 푸아로의 짐을 선반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푸아로는 차장의 목소리에서 사과하는 빛을 알아차리고 꽤 재미있어 했다. 방을 혼자 쓰게 해주는 대가로 후한팁을 약속받았으리라. 하지만 아무리 후한팁이라도 회사 중역이 명령을 내리는 데는 어쩔 수가 없지. 차장은 여행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침실을 나섰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손님이 쓰실 침대는 위쪽 7번입니다. 기차는 2분 후에 출발합니다. 차장은 서둘러 통로를 걸어갔다. 푸아로가 침실 안으로 들어왔다. 별걸 다 보게 되는군요. 차장이 직접 짐을 정리해 주다니. 이런 일은 들어본 적도 없는걸. 푸아로가 즐거워하며 말했다. 옆 사람도 미소를 짓는 걸 보니 화를 내지 않기로 한 모양이었다. 아니면 문제 삼아봐야 이로울 게 없다고 판단했거나. 기차가 정말 꽉 찼군요. 기적 소리가 여운을 남기며 길게 울렸다. 두 사람은 통로로 나섰다. 밖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발차하오니 탑승해 주십시오. 출발하는군요. 맥킨이 말했다. 하지만 기차는 출발하지 않았다. 다시 한번 기적을 울렸다. 저 선생님, 젊은이가 갑자기 말을 걸었다. 아래쪽 침대를 쓰십시오. 그쪽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요, 아닙니다. 당신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친절하시군요. 하지만 하룻밤 뿐이니까요. 베오글라드에 도착하면. 오, 알겠습니다. 베오글라드에서 내리시는군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갑자기 덜컹거렸다. 두 사람은 창문으로 다가가 긴 플랫폼이 천천히 뒤로 미끄러져 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오리엔트 특급이 사흘간의 유럽 횡단 여행을 시작한 것이다.